철학, 알프레드 에이어, 그의 저서인 언어 논리 진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에이어는 논리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저서 언어 논리 진리는 논리 실증주의의 선언문이라고 불립니다. 철학자 러셀과 무어를 이어받아 영국의 논리 실증주의 철학을 도입시키고 확립하였다고 평가받죠. 또한 그는 인본주의자로 활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동성애자의 권리에 관한 법을 개혁하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에이어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하였죠. 또한 오스트리아의 빈 학파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논리 실증주의를 접하고 이를 영국에 소개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군 정보장교로 복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사자기를 수여받기도 하였죠. 이후 1989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우선 논리 실증주의에 대해 살펴보자면 논리 실증주의는 1920년 오스트리아의 빈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사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증주의는 최초의 사회학자 콩트가 창시한 사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만을 탐구하는 입장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과학적 지식만을 옳다고 받아들이며 초월적인 존재나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논리도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분석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에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말할 수 없는 명제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윤리학, 형이상학, 미학, 종교가 이에 해당하죠. 논리 실증주의는 논리 경험주의라고도 불립니다.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명제만을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죠. 또한 철학의 역할이 과학적 명제를 분석하여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명료화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험을 통해 검증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기에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과학적 명제만을 중시하였죠. 그렇기에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신학을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에이어는 검증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검증 원리는 어떠한 명제가 유의미하려면 검증을 통해 명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달에 생명체가 없다라는 명제는 실제로 검증할 수 있기에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검증할 수 없기에 무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제의 진위 여부보다 명제를 유의미하게 검증이 가능한가입니다. 또한 에이어는 확실하게 명제의 참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개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유의미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죠. 관찰과 경험으로 검증하는 귀납은 한계가 있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험할 수 없는 학문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윤리학에 대해 살펴보자면 에이어는 정서주의를 주장합니다. 정서주의는 도덕적, 윤리적 주장을 하는 명제들이 사실을 다루지 않고 그 화자의 감정적 표현만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훔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명제는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돈을 훔치는 것은 나쁜 거야 라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도덕은 가치의 영역이기에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고 각자 사람마다 가지는 주관이 다르기에 하나의 기준, 규범으로 작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훔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드물겠지만 에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타윤리학으로 도덕적 용어에 대한 분석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하나의 명제로 참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도덕은 사실이 아닌 가치의 문제로 참과 거짓을 경험으로 명확히 검증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어는 도덕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논하려면 그들이 가진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위자의 동기나 결과, 행위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행위자가 사실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기에 서로 다른 도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에이어는 정확한 경험적 사실을 통해 동일한 도덕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예로 우리가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을 따진다고 할 때 한 사람만의 입장만을 듣고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블랙박스 자료나 목격자들의 증언, 파손된 차의 범위 등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이러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명백한 증거, 정황이 있기에 사람들이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논쟁의 대상이 동일한 사회적 질서를 가지고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정확한 경험적 사실을 파악한다면 서로가 충분히 동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도덕적 가치, 질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에이어는 설득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된다면 문화 상대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죠. 이후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이러한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치만을 중시하며 다른 가치를 이해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에이어가 무의미하다고 본 것은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은 참과 거짓을 검증할 수 없는 명제, 주장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절대자, 신, 이데아와 같은 개념은 검증할 수 없기에 사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에이어는 무신론자이지만 신은 존재한다는 명제처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도 무의미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최종 정리. 형이상학, 미학, 윤리학, 신학은 모두 무의미한 학문들이다. 이들 분야에서 논의되는 어떤 주장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논리 실증주의는 20세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사라지게 되었죠. 에이어도 나중에 자신의 저서 언어 논리 진리가 많은 부분이 옳지 않았다고 실수투성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이어였고요. 다음 시간엔 논리 실증주의를 무너뜨리게 된 콰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